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제는 좀 많이 지겹다라고 느껴지는 금리 리스크, 정말 참 지겹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여전히 이 금리 리스크가 시장을 감싸안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 상황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본이 국채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증시는 압박을 받고 있고 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국채 금리 덕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 준다라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멘트가 나와줬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추가 긴축 필요성을 없애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78% 수준, 12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은 65%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8,000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돌파했다 하면 곧장 거센 매도세에 직면하는 상황,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비트코인이 28,500달러 돌파 랠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대 화두,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인데 이번에는 전 SEC 위원장이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 불가피하다 이런 멘트를 더해주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연일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 어워드에서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암호화폐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페이먼트 혁신 기업으로서 혁신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잇따라서 매우 잘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가 재미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XRP 58배 랠리 가능성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망상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건 망상이 아니다. 이런 점을 과거 이더리움과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최근 독일 최대 민영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온 것을 보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확실히 화두는 화두입니다. 이런 레거시 금융 대기업까지 커스터디 사업에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제로 금리 시대, 이와 정반대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고금리 시대. 대체 이놈의 금리는 세계 경제를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게 될 것인가? 요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금리 공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미국 연준 인사까지 나서서 국채 금리 급등세가 계속될 경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멘트를 날릴 정도가 됐습니다. 연준에서는 나름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인데 채권 수익률, 다시 말해서 국채 금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채권 수익률이 16년 최고치를 찍었는데 채권 수익률이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낸다. 따라서 연준이 추가로 긴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8% 수준, 12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은 65%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을 세팅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단면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연 모기지 금리입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는 4주 연속 상승하면서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아주 골 때립니다. 30년 만기 고정금리 평균이 지난주에 연 7.31%였는데 이게 7.49%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지 신청 건수도 28년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사도 이걸 더 비싼 가격에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결국 받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거 가지고 덜컥 영끌해서 집 샀다가는 인생이 이자 갚는 노예 인생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2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올라섰다 하면 강력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8,000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30,000달러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28,500달러 부근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상황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비트코인 장기 레버리지 활동이 감소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월간 단위로 비트코인 선물은 보통 5에서 10% 연율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적으로 평가받는데 이게 지금 5% 아래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이건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밀어올릴 만한 힘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GBTC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현물 ETF 전환 가능성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9% 수준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근거 상황으로 제시됐습니다. GBTC 투자자들은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됐을 때 현물 가격대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할인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이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을 키우는 소식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SEC 위원장 퇴임 하루 전에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토꼈던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CFTC와 SEC 모두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시장은 3에서 4년 전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효율성이 개선됐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블랙록의 상무 출신이자 지금은 마켓 벡터 인덱스에서 CEO로 일하고 있는 스티브 쇼엔필드도 비슷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끝난 거래이고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승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에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SEC가 전체 신청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의견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상당한 개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 라울팔 리얼비전그룹 CEO의 경우에는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이 내년 2분기에 시작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적용되는 내년 2분기에는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을 촉발시킬 거시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내년 2분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재정 부양책 등 암호화폐 강세장을 결정지을 직접적인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반감기 사이클은 거시 사이클과 일치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에서 반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감기를 맞아서 반등을 한다라는 반감기 내러티브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거시 환경과 맞물리면서 내년 2분기부터 강세장이 제대로 시작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나 소송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을 고려하면 XRP 시세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가 재미있는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XRP 58배 랠리는 망상에 해당하는 걸까? 이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양반은 몇 가지 인사이트를 공유하자라면 지난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58배 성장을 달성했다. 리플은 58배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법적으로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누가 망상을 품고 있는지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 정말 흥미로운 시기인데 바랄라 영역에서는 오직 믿는 자들만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아스가르드의 왕인 오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사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천상의 궁전이자 또 명예의 전당인 바랄라 궁전의 이름을 따와서 XRP가 5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바랄라 영역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동안 XRP가 3.7달러에 도달하면 이제 바랄라 영역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소 멀게 느껴지는 가격 수준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바랄라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XRP의 거대한 혁신을 일국에 만들 요인은 리플의 자체적인 혁신 확장과 소송 종료,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계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플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연일 경사스러운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기각됐고, 주니퍼 리서치 어워드에서 영예 상관왕을 차지했고,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정식 라이선스까지 받아내며 하루 이틀 사이에 뭔 놈의 경사가 이렇게 엄청 계속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결제 어워드에서 리플이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영국의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이 수상하는 페이 360 어워드에서 위너로 리플이 선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 측은 리플은 금융 서비스에서 디지털 통화와 자산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라고 밝히면서 리플의 혁신 성과를 추켜 세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경사가 추가됐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올해 핀테크 기업 100곳의 국제 결제 기업으로서 리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 사이에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라 핀테크 기업으로서 100곳 안에 이름을 올려버린 겁니다. CB인사이트는 리플랩스가 국제 결제 부문에서 갖춘 기술력과 이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감안해서 리플을 100대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은 지난 9월에는 포춘지 선정 올해 최고 기술 기업 1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리플이 진행하고 있는 혁신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CB인사이트 선정 핀테크 100대 기업에는 암호화폐 기업으로 비트고와 레저, 또 컨센시스, TRM 이렇게 리플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리플의 포텐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소송 리스크를 던져버리는 것, 이제 정말 이거 딱 하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중간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받고 있는 날짜는 내년 4월 16일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날 양측이 마지막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일정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법원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월 16일의 합의 또는 합의 불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합의가 불발돼서 자연스럽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4월 23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 편결을 갖게 되는데, 통상 미국에서 배심원들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EC의 미친 행태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리플 측의 유리한 편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의 주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망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합의도 안 하고 1심에서도 SEC가 패소를 하고 결국 SEC가 최종 1심 판결을 놓고 항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건 SEC가 패소할 경우에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렇게 항소심으로 갈 가능성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2심부터가 법률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진행되는 반면 미국은 2심과 3심 모두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 결과가 엄청 중요한데 암호화폐 관련 기본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수준의 판결이 1심 최종 판결이 된다라면 다시 말해서 1차 시장 판매 XRP는 증권이지만 2차 시장 판매 XRP는 비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법률심 과정에서 SEC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리플 소송은 이제 빠르면 내년 2분기, 늦어도 내년 3분기 안에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1심 판결이 약식재판 판결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특히 이 시기가 내년 미국 대선 직전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선수들이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SEC의 항소 방침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쭈꾸미는 집에 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꽤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모델로 리플랩스를 콕 찍어서 리포트를 발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실리면서 어쩌면 IPO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기대감의 관점에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파급 효과, 리플 크립토 비즈니스 케이스 연구와 분석, 저자는 데이비드 요피와 앤디 우. 특히 이번 리플 사례 연구 리포트가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데이비드 요피 교수 때문인데 이 양반은 1981년부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 경영학을 강의해온 사람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디지털 경쟁, 혁신 전략 이런 분야에 대한 글도 많이 써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사례로 리플랩스의 디파이 혁신을 바라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성공 혁신 사례로 연구하는 곳이 리플랩스라는 점은 XRP 투자자들에게는 당연히 반가운 부분이고 추후 IPO 이슈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될 때 의미 있는 마케팅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